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에게 이재명 씨가 드디어 승부수를 띄우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135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35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통해서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정부 정책주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역시나 이제 올인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올인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곳에 이 기업이라든지 이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저평가 관련되어 있는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생각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중에 옴니 시스템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이 상한가 갔는데 왜 갔는지를 보니까 이재명이 드디어 뭐 했다고 처음으로 대선 공약을 했다. 그래서 10조 지능형 전략망 투자 발표 송식의 강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대선 공약인 만큼 앞으로의 이제 정부 정책, 앞으로의 이제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앞서 이재명 씨가 첫 대선 공약으로 과연 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느냐? 자, 이재명 씨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그냥 이건 디지털 전환.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135조 투자 발표가 있었고요. 거기에 20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85조 원과 뭐 국비 85조 원,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 참여로 30조 원을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 급등했던 뭡니까?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관련주로 본다고 하면은 PS텍이라든지 누리플렉스라든지 옴니스템이라든지 광명전기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일단 오늘 옴니시스템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급등 나왔던 게 누리플렉스 뭐 급등도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금 현 시장에서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관련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보니까 뭐냐? 자, 보니까 PS텍 뭡니까? 스마트 그리드예요. 누리플렉스 뭡니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옴니 시스템 역시 스마트 그리드예요. 광명전기 역시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정부 정책, 이재명 관련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집중을 해봐야 될 거는 우선은 뭐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 단어에 집중적으로 좀 시선을 두고 분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지금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사업이라든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설비미터, 원격 검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찾기에 앞서 가지고 이재명 씨의 이야기를 다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과연 이번에 디지털 전환에 135조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련주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한 PS텍, 누리플렉스, 옴니시스템, 광명전기 얘네들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 자, 이재명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이재명 씨가 발표했던 게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물적이다, 제도적, 인적 이런 거는 뭐 의미가 그냥 지원한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봤더니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3대가 뭐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대충 핵심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5G라든지 여기 나오면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3대 물적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와 5G를 뭐한다? 아니 5G, OR 이제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뭐한다? 연결한다. 사실상 IoT 기술의 핵심도 제가 과거에 뭐라 했습니까? 5G라고 했죠. 뭐든지 클라우드가 됐든 IoT가 됐든 뭐가 됐든 뭡니까? 이 5G를 통해 가지고 이 연결돼야만 뭐한다? 소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이거에 사실 이 아까 했다시피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 표현이죠. 스마트 그리드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지만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스마트 그리드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의 지금 핵심은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이기 때문에 지금은 5G가 되었던지 6G가 되었던지 굉장히 뭐하다. 6G가 되었던지 굉장히 이 두 가지 기술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냐고 하면은 5G보다는 아무래도 6G겠죠. 지금은 이제 6G로 넘어가는 시대고 뭡니까? 위성통신 기술 연구개발. 여기도 뭐라 나있어요. 5G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이슈를 많이 받았잖아요. 5G는 정부 정책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슈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좋은 게 위성통신,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뭡니까? 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정책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6G와 이제 6G 그 다음에 와 위성통신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6G가 위성통신이죠.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닌 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애플 같은 경우도 투자한다 했잖아요. 올인한다.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뭡니까? 애플의 비밀 무기가 뭐였어요? 저게도 위성통신이었습니다. 저게도 위성통신. 보면은 6G의 세대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였어요? 얘네가 중요한 게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연결한다. 이제 이 서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IoT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는데 5G가 핵심이었지만 보면은 위성통신도 어떻게 된다. 자, 이제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얘기하지만 위성통신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아이폰뿐 아니라 애플 AR 헤드셋, 애플카는 우리가 자율주행이죠. 그 다음 및 기타 뭡니까? IoT, 사물인터넷 기반 액세서리에도 위성통신이 사용될 수 있다. 저기도 위성통신이란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5G보다는 위성통신 시대로 넘어가는 추세다. 그래서 위성통신이 결과적으로 뭐다? 사물인터넷에도 적용이 된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성통신, 통신위성을 발사 성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물인터넷, 과거에는 이 위성통신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5G가 이 IoT를 연결하는 핵심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다? 이제는 위성통신으로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씨가 얘기한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이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사실 이거는 다 과거에 또 이슈 받았던 정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 이런 것들 사실 과거에 이슈도 받았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이걸 이슈받지 못했던 거는 위성통신 쪽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위성통신을 좀 이제 위성통신이라는 단어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자, 두 번째 뭐냐고 하면은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다. 사실 뭐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OECD 국가 중 2위이기 때문에 경쟁 촉진법과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다시피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CDO로 임명해 기획할 거고요. 뭐 없어요. 그냥 펀드 조성할 거고요. 여기서는 사실 뭐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여기도 뭐가 나오느냐?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사람을 기반한 지식 인프라 확충한다. 그래서 그냥 사람 뭐 더 늘린다.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100만 명 양성,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 늘린다겠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여기 이재명 씨가 총 3개를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빠졌는데 총 3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디지털 뭡니까 인프라 구축에 관련돼서는 제가 눈여겨보면 좋을 거는 위성통신밖에는 사실 없다. 왜 여기 나온 게 3대 물적 인프라 구축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계속 봅시다. 과연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둘째는 뭐냐. 둘째는 어떤 얘기입니까?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그래서 그냥 영토를 넓힌다. 디지털이라는 이 핵심 영토를 넓힌다는 건데 보면 뭐 없어요.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 전통 산업이란 게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로봇 이거 앞에 뭐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올라가는 얘기들이고 이것들이 모이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스마트 그리드죠,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로봇 이게 다 더해지면 그냥 결과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좀 사실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결과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 아까 두 번째 그걸 봤을 때 스마트 그리드 결과적으로 뭐 두 번째는 사실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뭐 나온다고 하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또 첫 번째가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내용들이고 보면은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디지털 기술 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 영토 확장하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AI,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에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와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이걸 모아놓으면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겁니다.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되는 공간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은 새로운 디지털 영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AI, 양자기술 이런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공간까지 모아낸다. 신기술 산업 영토를 확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뭐 메타버스겠죠?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합니까? 메타버스는 너무 많이 올랐다. 보면 메타버스 붙이면 주가 급등, 실적 없는 성과, 가격 거품 논란 거세다. 그래서 이미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기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에서야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메타버스다 해봐야 얘가 갈 자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사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싶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디지털 글로벌 영역 확장이다. 아까 앞에 했던 얘기 그거죠. 그래서 뭐 그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고 뭐 전문 역량을 모아가지고 대규모 기반 시설 투자 우리 디지털 뭐 의미 없는 내용들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 위성통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스마트 그리드와 메타버스 이 정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 보면은 디지털 부분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정부가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했던 뭡니까? 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디지털 부분 창업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지원이면 스타트업 지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뭐 창투사라든지 이런 애들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그런 애들의 일자리를 엮입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이런 애들은 이미 일자리 관련주로 엮이고 이런 애들이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오를지 안 올 그 이거 가지고 오를 거다라고 하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사실 메타버스를 날려버리고 스타트업을 날려버리면은 스마트 그리드밖에 사실 뭐 볼만한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또 세 번째 무슨 얘기하느냐 자 세 번째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뭐 내용 없어요.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성 보장하겠다. 뭐 자유권과 평등 보장 뭐 여기서 뭐 갈 게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갈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 디지털 인프라 제공에 디지털 접근권 보장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아까 이제 위성통신 뭐 이거 뭐 사실 뭐 인프라 구축 뭐 없어요? 여기서도 없다. 세 번째는 아예 없다.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 하는데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한 대비하기 이러면 뭐 보안주들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를 보면은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보안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보안주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안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는 테마를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서 뭐가 움직였냐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앞에 나왔던 이런 종목들 앞에 얘기했던 이 뭐 PS텍이라든지 누리플렉스라든지 옴니스템이라든지 광명전기 이런 종목이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일단 이런 거 너무 뻔한 거 말고 이 관련 종목을 찾으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을 다시 알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스마트 그리드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협회 한 관계자는 뭐라 하느냐? 바로 이곳이 앞으로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의 표준을 선도할 메카가 될 것이라 얘기하면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선정된 만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스마트 그리드는 여기서 뭐예요? 인공위성, 정보기술 등을 이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자 황금알이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게 위성통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의 기술의 핵심인 정보 기술과 탄탄한 사회 인프라 등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도 뭐다? 자,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스마트 그리드인데 이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은 뭐다? 인공위성, 인공통신이다. 그럼 우리가 6G를 이제 6G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6G에 대한 투자가 나왔잖아요. 투자라든지 6G에 대한 이런 테마가 다가옴과 동시에 이게 이재명 정책주로 엮여서 위성통신이라는 모멘텀을 새로운 분야로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그리드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위성통신 이런 쪽으로 보면 참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오늘 여러분들 아시고 있지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모바일 코리아가 개최가 됐습니다. 6G 글로벌 리더십 선전 모바일 코리아가 개최됐는데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한국 6G 위성통신 개막 앞서 주도권 잡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5세대 이어가지고 뭐합니까? 6G 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이 분야의 글로벌 선도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위성통신 분야 나오죠? 지금 이제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6G 기술 현황과 뭐 얘기하면서 최근 주목받는 위성통신 분야의 논의 포함됐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위성통신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내년부터 위성통신에 대한 이런 것도 지원이 계속 나올 거고요. 실제로 뉴스 보면은 뭡니까? 자, 올해 나왔던 뉴스가 내년에는 6G에만 예산이 73%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6G 관련되는 위성통신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이재명 관련되어 있던지 안 되어 있던지 위성통신은 앞으로 시작도 안 한 모멘텀이라 생각해요. 늘 얘기하자면 위성통신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이재명의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6G와 위성통신이 될 거기 때문에 위성통신을 정부 정책으로 엮어서 올릴 것인가 두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왜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봐도 좋냐고 얘기했냐면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지금 이제 과거 이제 위성 데이터 스타트업 인수하면서 이런 화성에 관련된 이 위성 사업, 위성통신 이런 인공위성 관련된 데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슬라가 목숨 걸고 투자하는 만큼 이런 인공위성 산업이라든지 항공우주 이런 쪽은 가치가 굉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죠. 최근에 이제 베이조스 보면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사업이죠. 그래서 위성 인터넷 사업 시동 걸면서 머스크 스타링크에 맞불하면서 위성,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딱 하나만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제가 위성통신 계속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 계속 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스페이스 X에서 발사한 독자 위성과 통신하는 지상 운용국 개발을 맡은 일이다. 여기서 뭐예요? 위성과 통신하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께 드린 게 제노코예요. 제노코. 제노코를 한 달 전에 드렸는데 이미 제노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노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서 벌써 지금 여기서 추천드린 건데 벌써 130%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노코를 추천을 드리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통신 기술 관련해가지고 수혜받을 종목을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AP 위성통신. 이거 AP 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호 바뀌었어요. 보면 위성통신 IoT 접목하면 가능성 무한대. 아까 얘기했던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결국 위성통신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접목하면 가능성 무한대라고 하면서 AP 위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 또 재밌는 게 과거에 보면은 2016년도에 보세요. 16년도에 뭐예요? 이재명과의 인연이다. AP 위성, 휴대폰 신제품 개발의 상승세. 위성망과 지성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신제품을 개발한 AP 위성이 회사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간 인연도 알려지면 상승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인맥주인 겸 인맥주 동시에 이번에 뭐가 돼요? 위성통신 모멘텀을 이재명 밑으로 붙여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가 된다?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정책주, 인맥주와 정책주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주로도 못 가져가만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 이재명이 직접 얘기했어요. 뭐합니까? 위성통신,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핵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위성통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LP 위성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래를 터뜨리면서 쏘아 올렸다가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대 만원대를 깨지 않는 사이에서 이 구간대에서 잘 꼬리만 달아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 이후에 전고점 찍어주고 2차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나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위성통신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입니다. 머큐리. 자, 머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래요? 과거에 IoT 통신 장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거려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위성통신, 어차피 이거는 6G라든지 위성통신 개발 관련해서 수혜주를 기대해봐야 되는 거고,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예요? 이미 아까 얘기했던 5G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IoT 통신 장비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뭡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그냥 놓고 봐도 스마트 그리드의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머큐리 같은 경우가 과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요,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속된다라는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던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물인터넷 역시도 뭡니까? 사물인터넷 역시도 지금 이제 이재명이 투자한다. 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와 물적 인파를 구축하고 이들 밀접하게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사업 5G와 사물인터넷이 동시에 엮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서, 또 머큐리 같은 경우 예전부터 2002년도부터 뭐예요? 위성 멀티 통신 서비스 사업 강화한다. 그래서 통신 장비 전문업체 머큐리는 미국의 휴즈 네트워크스와의 공조 관계를 통해 위성 멀티 통신 서비스 사업을 강화한다. 뭐예요? 머큐리는 앞으로 휴즈 네트워크스와 긴밀한 공조를 강화, 국내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양방향 위성 멀티 서비스 선두주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 주유소와 같은 국내 정유업계는 물론이고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할만 마케팅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미 뭐예요? 이 위성 멀티 통신 서비스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이야기가 많았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뉴스는 뭐합니까? 하나 시스템의 군 위성통신 체계, 위성통신, 위성을 통한 통신 체계 전송장치 공급.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참 괜찮다. 위성통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사실 뭐 한 6,000원대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다시 돌려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최바닥을 이 구간대에서 뭐 바닥을 잡았을 때 지금은 뭐 거의 바닥 구간이다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뭐다? 스마트 그리드에 수혜주고 얘는 또 뭐다? 또 위성통신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오늘의 요약은 뭐다? 이재명의 135조 투자 발표가 결국 뭐다? 스마트 그리드가 수혜다. 근데 이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위성통신, 위성산업, 인공위성 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파생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주로서 위성통신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는 위성통신이 아니라 AP위성이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도 방송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